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셀트리온의 이 가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통합부터 나스닥 상장까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디테일하게가 아니라 어렵게가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 요거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일원화 정책, 왜 셀트리온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자, 기존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제조, 생산, 개발, 허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셀트리온에서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에서 유통 판매를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간접 판매 형태였었기 때문에 판매사가, 현지 판매사가 다시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를 띄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한번 마진을 좀 남겨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마진을 남겨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진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판매 가격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매출을 좀 몰아준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회계장부를 좀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도, 그러니까 투명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다 나눴기 때문에. 자, 특히나 셀트리온에 대한 이 공매도의 위험성이 이게 쪼개놨었기 때문에 공매도 위험성이 굉장히 컸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정진 회장이 이제는 하나로 간다. 자,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쪼개기 상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을 올해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조에서부터 생산, 개발, 허가, 유통, 판매까지 전부 다 일원화시켰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간접 판매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직접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세일즈 분야도 2배 이상 인력을 확충을 했고요. 마케팅 분야도 3배 이상 인력을 확충을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공격적인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직접 서정진 회장이 밝혔죠. 자, 통합 셀트리온이 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하겠지만은 일원화됐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대한 이 투명성, 그 다음에 매출이 하나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의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게 잡힐 수가 있겠죠. 특히나 무엇보다 직접 판매에다가 이제 중간 단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판매 가격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까지는 앞서서 마진을 다 쪼개서 가져갔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판매에 대한 이 경쟁력이 강하게 붙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일원화 정책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좀 다진 거다. 요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기존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에 있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있었는데 이걸 통합을 해서 코스피에서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상승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MSCI 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자, 이 지수의 패시브 자금들,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죠. 자,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유입이 가능해졌다. 자, MSCI 지수의 리밸런싱 기간은 자, 2월, 5월, 8월, 11월 보통 이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2월이 접어들었죠. 그러면은 리밸런싱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수급이 여기에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주가 상승의 지름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이번 달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이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시가총액이 그대로 이제 유입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을 우리가 좀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이 패시브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죠.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이랑 12월 달에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당장에 이제 6월 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달과 5월 달에 우리가 MSCI 지수의 이 수급을 보면서, 그럼 코스피 200 지수의 이 자금도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죠. 수백 조에 이르는 이 자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각종 ETF 자금들이라든지 각종 펀드 자금들, 그 다음에 각종 투자 상품들을 통한 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좀 확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주가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램시마죠.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에서 인플룩시마, 여기에 바이오시밀러다. 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시발점을 마련했던 게 램시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매출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램시마가 굉장히 핵심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유럽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는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룩시마가 있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릭투시마의 바이오시밀러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약과 비교해가지고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유할 수 있다.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기존 약과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제품이 바로 트룩시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허주마가 있죠.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허셉틴에 대응하는 그 약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 정부에서 기존 오리지널 제품인 허셉틴을 제치고 뉴질랜드 정부 보조금, 유일한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허셉틴을 제끼고 허주마가 되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지금까지는 바이오 시밀러였었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시밀러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더 발전해가지고 바이오 베타로 이제는 나아가겠다라는 이 셀트리온의 발전 방향과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주마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매출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기존의 아바스틴 제품이랑 약효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플라이마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었지만은, 에브비사의 그 휴미라 제품. 자, 아달리모밥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에 이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의약품입니다. 27조 원에 이르는 가장 매출이 높은 의약품이다. 근데 이번에 미국 FDA에서 기존 제품인 휴미라와 효능면에서는 가장 좀 유사한 바이오 시밀러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총 5개의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사한 휴미라와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유플라이마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에서는 이제 상호 교환 이 신청을 FDA에다가 냈죠. 그만큼 유플라이마의 성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빅파마로 셀트리온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 자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 제품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유럽 시장, 주요 제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자면은 일단은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가 이제 기존의 정맥 주사형이죠.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피하 주사 제형. 자, 미국명으로는 진펜트라입니다. 합쳐서 유럽 매출이 무려 62.9%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여기다가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22.3%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21.7%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은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 이상씩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유럽 시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딱 하나죠.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제품의 효능을 좀 입증을 하면서도 이게 성공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시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진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정말 셀트리온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램시마에서도 일단은 진펜트라가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정맥주사형 램시마 기존, 자, 이게 대략적으로 30%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진펜트라가 추가적으로 이제 2월 29일 날 출시가 되게 되면은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이제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허주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뉴질랜드에서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는 기존 제품인 허셉틴 대비해서도 이제 허주마가 훨씬 더 효능이라든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방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2월 29일 날 출시가 되는 진펜트라.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출시가 됐지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매출을 발휘하게 될 유플라이마. 여기에다가 배그젤마까지 이제 올해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세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첫 해가 바로 2024년 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신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입니다. 먼저 진펜트라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인 이 램시마를 기반으로 했다. 램시마를 기반으로 해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이제 변형시킨 제품이에요. 피하주사 제형, 그러니까 즉 그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여기에 그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제형으로 만든 제품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 고가의 미국 의료 시장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짐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혼자서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미국 FDA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아닙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신약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2040년까지 무려 17년간 독점 판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이 이 피하 주사 제형에서는 짐펜트라가 독자적으로 17년 동안 독점 판매를 한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유럽에서의 매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진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죠. 자, 유럽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368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986억, 또 여기에서 2배 이상 증가를 한 22년도에는 2300억. 자,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한 36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신한투자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4천억 이상이 무조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4천억이 가능할 것이다. 최소입니다. 최소 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2월 29일 날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미 해당 분야에서 정맥주사 제형인 이 램시마가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만든 짐펜트라까지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미국의 이 IBD 시장 12조 원, 최대 관련 분야까지 합치게 되면은 24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이거는 직접 밝혔습니다. 올해 매출액 6천억. 자, 3년 안에 3조 원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미국 매출 6천억에다가 유럽 매출 최소 4천억을 합치면은 합산 1조 원 이상이 기대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3년 안에 3조 원 이상을, 이 짐펜트라 하나만 가지고도 3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이 가장 저렴한 이유가 바로 그 선두주자 짐펜트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자, 짐펜트라 못지않게 또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유플라이마입니다.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에 이르는 전 세계에서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온 에브비사의 이 휴미라,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에요. 휴미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27조 원에 이르는 시장이 작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과 이제 삼성이 함께 여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유플라이마의 일단 특징을 보자면은 고농도 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은 양으로도 기존과는 다르게 기존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적은 양으로도 효과는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보관 기간이 일단 상온에서도 2배 이상 깁니다. 기존 제품인 휴미라 대비해서 보관 기간이 상온에서도 2배 이상 길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50% 이상 일단 저렴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마진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휴미라와 상호 교환 신청을 했죠. 이것까지 승인이 나게 되면은 유플라이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매출을 이제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휴미라와 상호교환 신청을 한 이유들은, 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기존 제품과 가장 유사한 바이오 시밀러다, 요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총 5개 제품이 경쟁하는데 이 중에서 기존 제품인 휴미라와 가장 유사한 바이오 시밀러다, 요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유럽 매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유럽에서의 성공은 미국에서의 성공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2년도에 첫 출시를 해서 400억을 달성을 했죠. 23년도에 자, 추정치인데 무려 2273억입니다. 거의 2300억. 그러면은 거의 5배 이상에 이르는 이런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유플라이마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 벤테그라 처방집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공보험이랑 사보험에 전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을 구매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경쟁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케어 파트너스 파머시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10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독입니다. 유플라이마 단독이에요. 휴미라는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플라이마가 일단 1000만 명 이상의 환자들한테 단독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를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다가 기존의 뭐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미국에서 계속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앞으로가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어떤 회사로, 자, 헬스케어 투자회사로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주사 개념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서정진 회장의 전략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현재 20% 초반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있고요. 자, 이제 2차 병이 들어가야 되죠. 6개월 안에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만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한다가 아니라 셀트리온을 중심에 두고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차피 같이 올라갈 테니까. 자, 여기서 이제 2차 합병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완전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셀트리온 홀딩스는 이제 지주사 겸 투자사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5조 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100조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서정진 회장의 계획입니다. 자, 통합 셀트리온을 밑에다 두고, 자,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었던 두 가지. 하나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를 이제 M&A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관련된 회사를 M&A 하겠다.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고바이오랩이라든지 AB프로바이오. 자, 요런 종목들이 이제 M&A 후보군에 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저점에서 노려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폭발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거기다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가지고 인텔리전스 헬스케어 뱅크를 만들겠다라는 게 셀트리온의 입장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필수입니다. 그러면은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관련된 거를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M&A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금 M&A를 하려는 게 제약바이오랑 인공지능 AI 쪽 있죠. 우리는 이거에 대한 후보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춰서 들어가면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나스닥 상장을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자면은 1, 2, 3급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었던 5조 원 조달 계획은 기업 가치가 일단은 최소한 10조 이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에서도 이제 글로벌 셀렉트 마켓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뭐 셀트리온 홀딩스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합니다. 자,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서는 일단은 수익성 기준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해야 되고요. 3년 합산 영업이익이 1,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146억 이상이 돼야 되고, 시가총액 1억 6천만 달러, 2,13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셀트리온 홀딩스는 뭐 무난하게 요런 기준들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죠. 지속 가능성. 자, 셀트리온 홀딩스의 연결 자회사가 아닙니다. 연결 자회사가 아니에요. 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회사, 그러니까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사업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못해도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연결 자회사가 되는 건데, 아직 셀트리온 홀딩스는 2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이다. 요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주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잖아요. 자,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연결 자회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셀트리온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 요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서정진 회장이 풀어서 나갈 것이냐, 요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상장 방식은 이제 직상장이 아니죠. DR 방식 상장이에요. 저번에 이제 금양에서도 뭐 DR 방식으로 뭐 상장하겠다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공시 때리면서. 자, 우리나라의 주식은 원주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 증권 예탁원에다가 이제 예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탁을 한 주식을 가지고서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일단 DR 방식은 사실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해가지고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나오질 않아요. 대부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둔화되거든요. 근데 상장 유지 비용이 굉장히 셉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거래량,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게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만한 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도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 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셀트리온 입장에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비용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기대 효과 그 이상의 자금 조달을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통해 가지고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굳이 이제 나스닥을 갈 필요가 있느냐 요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 매출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CMO잖아. 그쵸? 바이오시밀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주력이 CMO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 하지만 셀트리온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고,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에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나스닥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지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글로벌 빅파마들이 모여 있는 세계 시장, 우리 뭐 축구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국내 리그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리그, 유럽 리그에서도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스닥이다. 가야지. 가서 몸값, 인지도 크게 올려야지. 여기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인지도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그 상장 요건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지 기준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셀트리온이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신뢰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금 조달, 당연히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금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에서의 이 현지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도 굉장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통합 셀트리온이 되면서 기존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간접 판매 형태를 띄웠다면은 이제는 직접 판매로 변화가 됐죠. 자,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지금 마케팅 분야라든지 영업 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2배, 3배 이상의 지금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을 통한 인적, 물적 이 네트워크, 이게 미국은 사실 로비 이런 게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무시 못할 정말 엄청난 강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당연히 경쟁력이 훨씬 더 뛰어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요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의사들이라든지 약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3대 PBM 뭐 벤테그라 처방집에 이렇게 등재를 이제 더 많이 시킨다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보험 혜택 적용들을 받을 수가 있고, 요런 부분들이 작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뚫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진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FDA에 뭐 승인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용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나스닥의 이 기업에 대한 이 기준,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서의 이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려면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이 투명성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확보가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국은 아시죠? 기업들한테 너무나도 엄격한 세계라는 거.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투명성 제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경쟁을 하겠다라는 게 서정진 회장의 포부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스닥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거래가 잘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모멘텀도 많이 있지만은 주주들을 위한 환원 정책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지 내가 이 회사를 보고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전례가 없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가치 정말 엄청나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가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제1의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핵심 장비주, 이 대박주도 우리가 꼭 잡아야 되죠.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강프로가 6월달 대박주 또 준비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해야 될 종목입니다. 자, 그동안에 제 대박주 계속해서 잡으셨던 분들 정말 크게 수익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뭐 엔캠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주반도체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SKC까지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와줬던 종목들이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무려 80%를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이번에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존슨항이 매년 신제품 AI를 매년 계속해서 출시를 하겠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을 2026년도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생성형 AI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 데이터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단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진짜 0.1초, 0.2초 안에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식의 이 가속 컴퓨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필수인 거죠. 자, 이거를 누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사용을 함으로써 98%의 비용과 97%의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장의 독점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이닉스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먹기에는 사실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박주는 제가 하이닉스의 이 HBM 핵심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이 회사입니다.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하게 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모든 증권사들이 자, 올 연말까지 목표 주가를 53,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강프로는 왜 6월달 대박주로 먼저 잡았느냐? 먼저 지금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 구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자,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지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이미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잡으면 우리가 먹거리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자,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3만원 초반대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죠. 대략적으로 목표 주가까지 68% 정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를 다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30에서 40%는 가볍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수급을 위해서 항상 종목은 문자로 보내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랑 이 대응 전략 바로바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강프로가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이 따봉 표시 있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대박주 꼭 잡으셔가지고 이번 달도 우리 대박 수익 꼭 만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깔끔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너무 좋죠. 근데 여기다가 몰빵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 백화점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해가지고 3개에서 5개 정도 종목으로 비중 실어서 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7월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카카오톡 참여 소통방 바로바로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는 대박주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강프로가 문자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안 느끼셔도 되시고요.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버튼 있잖아요. 요거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